안녕하십니까, 미세로입니다. 오늘은 임제, 조선시대 임제라는 사람의 원생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생이라는 사람은 이게 성이 원시고 이건 선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은 젊은 선비들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 목류라고 돼 있잖아요. 벌써 목류롭게 소설, 꿈속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생의 꿈속의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뻔하게 이것도 현실 꿈 현실의 구조로 가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굉장히 짧은 소설이고, 이게 이 소설의 그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건만 아시면 굉장히 짧고 간단한 소설이고 쉽습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그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 세조가, 삼촌인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 사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원자허라는 선비예요. 원자허. 그 원자라는 선비는 굉장히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자고, 굉장히 가난하지만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역사서를 볼 때 그 나라가 위태로워서 망할 지경에 처하면, 또는 국군이 떠나가면 굉장히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자신이 이제 그 시대에 처한 것처럼 애를 태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도 단종 임금의 신하였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원저라는 가을달밤, 또 역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책을 이렇게 읽다가 잠이 들게 되는 거죠. 네.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속에 들어갔는데, 꿈속에서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배경이 그 옛날에 그 중국의 학자 가이라는 사람이 유배지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시를 한 수를 보여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은 결국은 이 내용이 슬픔에 관한 시인데, 결국은 이거는 단종의 그 왕위 찬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중국의 그 학자 가이라는 사람이 유배된 것을 슬퍼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이제 단종의 왕위 찬탈을 슬퍼하는 그 시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 삽입시가 중요합니다. 그 주제는 똑같아요. 왕위 찬탈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복권 쓴 남자라고 나타납니다. 복권 쓴 남자라고 하면, 복권이 뭐냐면요, 홍길동이 썼던 모자 혹시 기억하세요? 요렇게 생긴 건데 뒤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모자가 좀 이런 식으로 된 모자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됐는데 홍길동이가 써가지고 뒤에 이렇게 좀 느려져 있는 이런 모자가 있습니다. 그 복권 쓴 남자가 약간 모생이 그려졌네요. 이 복권 쓴 남자가 나타나서 그 원생을 어디 정자로 데려갑니다. 이 정자 아시죠? 이렇게 경치 좋은데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는 이런 정자 있잖아요. 근데 그 정자에 갔더니 아주 기품 있게 아주 멋있게 생긴 그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5. 그러니까 원자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구원할 만한 영웅혹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영웅의 기상이 가득한 이렇게 멋진 남자 5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뻔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단종. 이 사람들은 이제 사육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평소에 그 꿈속에서 계속 그 왕위 찬탈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슬퍼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도 읊었고, 그러니까 이제 단종과 사육신이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원자를 아주 극진한 예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몇 사람이에요. 이렇게 원자랑 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는 이 토론을 하는 거죠. 고금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 표면적으로 중국 고사거든요. 그 아들이 임금이 아들에게 즉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물려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그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지칭하는 거고, 결국 왕위 찬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하니까 이제 이 임금이 단종이겠죠. 이 임금이 또 시를 짓는단 말이에요. 시. 이 시가 결국 뭐냐면 역시 왕위 찬탈로 뒤바뀐 현실을 슬퍼하는 거죠. 예. 역시 표면적으로는 중국 고사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왕위 찬탈로 뒤바뀐 현실을 슬퍼하는 거고, 또 이 사육신, 생육신들의 어떤 그 같이 이제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술을 먹고 나는 뒤에 이제 이렇게 원생은 꿈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 찬탈한 이 내용만 알면 여기에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표면적으로는 중국 고사지만 결국은 그 중국 고사의 비유는 전부 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생이 꿈에서 깨가지고 해월거사라는 중이랑 같이 이제 이 정시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인간 사회의 그 부조리를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왜 꿈으로 했는가? 꿈의 어떤 장치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당연하게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단종임금을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쵸?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을 통해서 그 모순된 정치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꿈속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이제 우회적 비판이 되겠죠. 네.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원생이라는 사람이 평소 정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고, 나라가 망하고 흥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고금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논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 꿈속에서 임금이 또 자기 왕위 찬탈에 뒤바뀐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꿈에서 깨서 또 인간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잠깐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표면적으로는 단종의 슬픔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억울하게 유배지에 갔답니다. 단종임금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